조선 중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든 이들은 양반 의원들의 높은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분제의 벽은 높았고 평민들에게 의술은 그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허준이었습니다. 타고난 총명함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였지만 미천한 신분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펼칠 길이 막막했습니다. 의술을 배우고 싶어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좌절감만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뛰어난 의술로 이름난 유이태 선생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이태는 허준의 순수한 마음과 남다른 재질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허준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술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다. 이 한마디는 허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 아래 허준은 의학의 깊은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는 숭고한 결심과 함께 말입니다. 유이태 스승은 허준에게 단순한 의학 지식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철학을 깊이 있게 가르쳤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신분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술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허준의 의학에 대한 열정은 타고난 재능과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의서를 탐독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침술과 약초에 대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했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기존의 양반 의원들은 허준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가 감히 의술을 논한다며 온갖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허준이 제시하는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해서는 더욱 거센 반발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허준은 이런 편견과 차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해민서에서 의원 선발 시험이 열렸습니다. 이는 허준에게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허준의 실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시험관들조차 허준의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진단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려운 병증에 대한 그의 해답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했을 때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국 허준은 당당히 합격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을 진심으로 돌봐줄 의원이 나타났다고 기뻐했습니다. 허준의 진료소 앞에는 연일 긴 줄이 이어졌고 그는 신분의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환자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그의 진정성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허준의 명성은 이제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의 뛰어난 의술과 환자를 대하는 진정성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마침내 궁궐에까지 그 소문이 닿게 되었습니다. 선조 임금께서 오랫동안 앓고 계시던 지병이 있었는데 여러 의들이 치료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궁중에 누군가가 허준의 이름을 입궐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신분이 미천한 의원이 감히 임금님을 진료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조 임금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자 마지막 희망으로 허준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허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유용에 압도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조 임금을 진료한 허준은 다른 의들이 놓친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의 처방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놀랍게도 즉효를 보였습니다. 선조 임금의 건강이 회복되자 궁중은 술렁였습니다. 허준은 단숨에 거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궁궐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정쟁과 음모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기존 어이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각종 파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허준은 이 모든 권력 다툼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초심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궁궐에서의 지위가 높아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 선조 임금도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허준의 탁월한 의술과 깊은 학문적 소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임금은 허준에게 중대한 명을 내렸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의서를 편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라 동양의학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위대한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허준은 이 명령을 받고 깊은 사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의학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 체계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의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조선 의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허준은 곧바로 방대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많은 의학 서적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내경, 상한론, 본초강목 등 고전 의서부터 당대의 최신 의학 이론까지 빠짐없이 연구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서책을 읽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책상 위에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국의 명의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직접 들었습니다. 산속의 은둔한 노의사부터 민간에 뛰어난 한의사들까지 실력 있는 의원이라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준은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애환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질병과 치료법이 있었고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양상도 다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훗날 동의보감의 실용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허준의 원대한 꿈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92년 조선 전체를 뒤흔든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왜군의 침입으로 나라 전체가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선조 임금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은 의주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허준 역시 어이로서 임금을 모시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평화롭게 동의보감 편찬에 몰두하던 나날들은 하루아침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피난길은 참혹했습니다. 곳곳에서 전염병이 창궐했고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허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임금을 모셔야 하는 의무와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했습니다. 피난길에서도 틈틈이 백성들을 진료했고 전염병 예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임금의 건강을 돌보는 것과 백성들을 치료하는 것을 동시에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허준이 경험한 것들은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발생하는 외상치료법, 전염병의 원인과 예방책, 영양 부족으로 인한 각종 질병들의 치료법 등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전 경험들은 훗날 동의보감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책의 실용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전쟁은 조선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허준에게는 의학적으로 귀중한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동의보감에 대한 구상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얻은 지식들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정리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더욱 완전한 의서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조선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허준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는 유배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궁궐의 어의에서 유배지의 죄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든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허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시련을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궁궐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히 동의보감 집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비록 불편하고 외로웠지만 그에게는 학문에 몰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허준은 이전보다 더 많은 백성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일반 농민들과 어민들의 실제 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을 치료하면서 민간 의술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대대로 전해오는 민간요법들 중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들을 골라내어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치료법들은 매우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각 지방마다 나는 약초와 식물들의 약성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했습니다. 이런 현장 연구는 동의보감을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실용적이고 생활 밀착형 의서로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허준은 유배 생활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필에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백성들을 진료하고 밤에는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여 원고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그의 의지와 끈기는 마침내 조선의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었습니다. 긴 유배 생활과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동의보감이 완성되었습니다. 총 25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의서는 허준의 평생을 바친 필생의 역작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의학 지식과 경험,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동의보감의 가장 큰 특징은 체계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허준은 인체를 내경편, 외형편으로 나누어 각 장기와 부위별 질병을 상세히 분류했습니다. 각 질병에 대해서는 원인부터 증상, 진단법,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단계별로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은 기존의 중국 의서들을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독창적인 의서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과 기후, 풍토에 맞는 치료법들을 제시했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들을 활용한 처방들을 많이 수록했습니다. 이는 조선의학의 독자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또한 일반 백성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어려운 한문 용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했고 집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처방들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법들도 자세히 기록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라 허준의 인간적인 따뜻함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만나온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기쁨이 모두 이 책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상에 나온 동의보감은 조선의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동의보감이 세상에 나오자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먼저 조선 국내에서는 의료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국의 의원들이 동의보감을 교과서로 삼아 공부했고 일반 백성들도 이 책을 통해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병이 나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의보감의 명성은 조선의 국경을 넘어 중국과 일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의학자들은 동의보감의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구성에 감탄했고 일본에서는 이 책을 번역하여 자국의 의학 발전에 활용했습니다. 조선의 작은 나라에서 나온 의학서가 동아시아 전체의 의학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허준과 동의보감을 통해 조선의 학문적 수준이 결코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실용성과 체계성 면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준은 동의보감 완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4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한의학의 경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번역되어 연구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허준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환경과 신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의지력, 평생에 걸쳐 백성들의 건강을 생각했던 사명감, 그리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학문을 만들어낸 창의성은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위대한 유산입니다. 허준과 동의보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영원한 감동의 서사입니다.